아시아 최초로 설립된 국내 류마티스 전문 병원. 최근 더위와 장마가 반복되면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 한층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너무 높은 온도와 습도가 염증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무더위 못지않게 고가의 치료비는 언제나 고통인데 최근 이들에게 낭보가 날아들었다. 연간 2천만 원가량 드는 약재와 동등한 효능을 갖췄지만 가격은 약 30% 정도 싼 복제약. 이른바 세계 첫 항체 바이오 시밀러가 국내에서 탄생한 것이다. 효능과 부작용은 안전도죠. 똑같아가면서 가격적으로 상당히 싼 이런 제품이 나와가면서 이제 이런 고급 항체 의약품의 대중화를 이루게 됐다는 측면에서 전 세계 어떤 헬스케어 산업에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세대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바이오 제약 산업. 국내외 제약업계도 바이오 시밀러 개발에 보다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케미칼 오리지널 신약 개발이 상당히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바이오 의약품 개발 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바이오 시밀러 쪽에도 많은 개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현재 IT 또는 모바일 쪽이 차지하는 역할을 이런 바이오 제약 산업이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떠오르고 있는 바이오 시밀러. 바야흐로 바이오 경쟁 시대가 도래한 것인가? 국내 제약 산업의 더 큰 도약을 위한 길은 무엇인가? 지난 7월 유럽 30개국 판매 허가 완료. 이어 약 4조 원에 달하는 미국 시장 진출 절차 착수. 수많은 과학자들과 다국적 제약사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세계 첫 항체 바이오 시밀러. 우여곡절 끝에 개발 7년 만에 국내 한 바이오 기업이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 개발 과정에서 저희 회사도 최초로 한 거고요. 전 세계에서 이 항체 의약품의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승인하는 승인기관도 이게 최초의 케이스였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없는 길을 닦아가면서 갔다라는 측면에서 가장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설립 11년 차 국내 바이오 기업을 글로벌 의학계가 주시하고 있다. 면역 원성에 대한 동일성을 증명하는 임상시험을 국내에서 중심이 돼서 시행을 해서 유럽의 허가기관을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 의학계에서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산 1호이자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 류마티스 치료제 항체 바이오 시밀러. 현재 오리지널 제품은 전 세계에서 연간 9조 원가량 팔리고 있다. 국내 기업이 이 시장을 모두 잠식할 수 있다면 우리 제약 산업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기대된다. 여기엔 정부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외국에서 국내 제품의 허가를 검토할 때는 국내 의약품 허가 과정도 참고한다. 때문에 국제 수준에 맞는 바이오 시밀러 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정부가 그 역할을 해낸 것이다. WHO에서 이제 추진했던 바이오 시밀러 허가 신청에 필요한 각종 자료들을 작성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하는데 우리가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왔고 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2009년 7월에 국내 가이드라인을 새로 이제 마련을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 바이오 시밀러 이제 개발에 대비한 제도적인 근거와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산 1호 항체 바이오 시밀러에 글로벌 의학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 세계 제약업계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항체 의약품 시장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의약품은 크게 바이오 의약품과 화학 의약품으로 나뉜다. 화학 의약품은 아스피린처럼 특정 화학 성분을 결합해서 만든 것이다. 바이오 의약품은 생물학적 제제라고도 하는데 유기물로 원료를 만든다. 대표적으로 백신, 인슐린, 성장 호르몬 등이 있다. 항체 의약품은 바이오 의약품에 속한다. 즉 항체 의약품이란 체내에서 병을 유발하는 원인 단백질에 항체처럼 작용하여 그 단백질만을 무력화시키는 약품이다. 바이오 시밀러는 이 오리지널 항체 의약품과 동일한 효능을 갖도록 만든 복제약이다. 제조 과정에서 세포가 활용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다른 복제약 개념의 제네릭은 특허가 만료된 합성화학의약품을 복제한 약이다.
오리지널 약의 화학식만 알면 쉽게 만들 수 있다. 바이오시밀러는 세포를 활용하는 특성상 제조 공정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겨도 완벽하게 복제할 수 없다. 때문에 유사한 의약품이라는 의미에서 시밀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동일한 DNA 정보를 가지고 태어난 쌍둥이도 자세히 보면 약간씩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리지널 제품도 생산 단위별로 보면 약간의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복제해서 만드는 것이 100% 똑같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라고 그러는 거고. 항체는 주로 유전자 재조합 방식을 통해 만들어진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특정 단백질의 유전자 정보를 분석해 항체를 만들 수 있는 재조합된 DNA를 추출해낸다. 채취한 세포에 그 DNA를 주입하여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는 세포를 만들고 대량으로 배양한다. 그리고 세포가 분을 거듭하며 항체를 생성해내면 다시 항체만 추출하는 정제 과정을 거쳐 항체 의약품이 완성된다. 다시 말해 살아있는 세포를 통해서 단백질을 생산하고 정제해서 항체 바이오시밀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모든 변수를 다 극복하고 오리지널 제조와 똑같은 물질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런 것들을 해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고. 항체 의약품은 다른 의약품에 비해 훨씬 복잡하고 분자량이 크다. 즉 고분자 구조다. 때문에 항체 바이오시밀러는 제네릭보다 개발 기간이 길고 어렵고 비용도 훨씬 많이 든다. 그만큼 개발 과정에서 실패하거나 중단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개발 단계에서 이런 작은 차이가 또 나중에 임상시험이나 이런 허가 단계를 절차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나타날지 그런 것이 이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바이오 의약품의 이제 개발이 가장 어려운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싶고요. 동물에서 유전자를 뽑아내 만든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 지난 7년간 2천억 원가량의 비용도 감수해야 했다. 이것을 임상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신약에 버금가는 대규모 임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했다는 리스크도 높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규모 개발비가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고 그런 측면을 저희가 극복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까다로운 항체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기업들이 앞다퉈 뛰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부가가치가 제네릭에 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항체 바이오 의약품은 합성 의약품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암이나 만성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단점은 연간 치료비가 수천만 원에 달할 정도로 약값이 너무 비싸다. 때문에 최근까지도 전체 바이오 의약품의 90%가량이 북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 소비되는 실정이다. 바이오 의약품이 일반 화합물 의약품에 비해서 고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저개발 국가에서 이제 그 고가 의약품을 사용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 맥락에서 이 바이오 의약품이 이제 선진국 중심으로 소비가 많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약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한 편이다. 물론 신약에 준하는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은 있다. 그러나 개발 상용화가 성공한다면 오리지널 시장의 막대한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품질이 균질하고 일반적으로 불순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제거에 있어서 좀 더 탁월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가짐으로써 각 국가들이 건강보험 재정을 좀 튼튼하게 할 수 있고 따라서 만성질환자들이 좀 더 많이 이런 소중한 제품들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더 주목할 점은 시장성이다. 블록버스터급 오리지널 항체 의약품들의 특허 만료가 올해를 기점으로 하나둘 다가오고 있다. 2016년까지 특허가 풀릴 항체 의약품 시장 규모는 약 400억 달러에 달한다. 국내외 제약업계가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의료비 지출의 지속적인 증가와 항체 의약품 사용의 선진국 편중을 해결할 대안으로 항체 바이오시밀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약들의 특허 만료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2013년을 기점으로 급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2015년에는 250억 달러, 2020년에는 905억 달러 규모의 성장이 추정된다. 바이오 산업은 앞으로 우리가 2030년이 되면 이제 바이오 경제 시대가 이제 도래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바이오 신약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유전과 생명공학. 정부도 2017년까지 바이오 의약품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추세가 2018년이 되면 100대 의약품 중에서 약 한 50%를 바이오 의약품이 차지할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시장. 120년 국내 제약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국내 제약 산업은 1910년대에 현대적 제약 기업이 등장하면서 시작됐다. 그 후 약 40년 만에 제약 기업 72만 불 수출을 달성했다. 90년대 들어 신약 개발 제도가 마련됐고 1999년부터 현재까지 20개의 신약이 개발됐다. 120년 제약사에 비해 초라한 성적표를 할 수 있다. 신약 분야의 경우 다국적 제약사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 여러 가지 그 기초 원천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활발하게 해왔던 그런 나라들의 이제 어떤 그 기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단한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새로운 신약 또는 바이오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건이 이제 됐었던 거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에 비해서 상당히 기초 원천에 대한 연구가 역사도 짧거니와 투자하는 예산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다고 토종 신약에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최근 미국 FDA로부터 국내 신약이 잇따라 허가를 받아내고 있다. FDA 승인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다. 따라서 우리 토종 신약이 FDA의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글로벌 업계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최근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시밀러가 국내에서 등장하면서 우리 제약사에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하는 시각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 제약기업들이 이 바이오시밀러를 바탕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함께 어떤 석세스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까지도 글로벌 무대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동무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산 바이오시밀러가 과연 이 장벽을 깰 수 있을 것인가? 바이오시밀러 사업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이제 생각할 때는 오리지널 시장의 약 한 10% 정도를 이제 점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그 10%이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를 가지고 이제 서로 경쟁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즉, 바이오시밀러 시장 구조는 독점력을 갖춘 오리지널 신약과는 다르다. 독점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그 시장을 나눠야 한다. 이 같은 치열한 시장 경쟁 속에서 성공하기 위한 관건은 무엇일까? 바로 누가 먼저 어떻게 시장을 선점하느냐에 달려있다.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우선 조건은 우수한 품질과 전략적인 마케팅이다. 그렇다면 품질을 좌우하는 국내 바이오시밀러의 기술 경쟁력은 어디까지 왔을까? 두 개의 약재가 약 미리 정한 기준 이내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이것이 바이오시밀러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EMA 허가를 처음으로 획득한 것은 이런 경쟁 업계에서 굉장히 선두에 나서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기술력이 어느 정도 입증된 하나의 중요한 그 성공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연구진들의 그 기술력이나 경험은 굉장한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쟁력은 있다고 이제 봅니다. 최근 유럽의약청의 허가로 바이오시밀러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은 이미 검증됐다고 보는 시각이 잇따르고 있다. 바이오시밀러는 누구나 도전할 수 있지만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제품은 아니다. 즉, 유럽 시판 허가를 통해 입증된 국내 기술 경쟁력은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경쟁사들 대비 최소 3년에서 4년 이상 빠른 시장 진입 시기도 시장 우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과제도 적지 않다. 상용화 이후의 꾸준한 품질 관리도 강조된다.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사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도 이를 위해 식약처를 중심으로 적극 나서고 있다. 시판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이런 것을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4년 내지 6년 동안에 환자 이제 600명에서 한 3,000명까지 이런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성 유효성을 확인하는 그런 재심사 제도를 운영을 하고, 그리고 병의원이나 환자들로부터 보고되는 그런 유해 정보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분석 평가하는 의약품 안전성 정보 관리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국내 기업들이 내수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 개척에 활발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국내 제약 산업은 주로 내수에 치중해왔다. 그런데 최근 국내 바이오 업체들은 해외 시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바이오 약품, 특히 시밀러의 특성이 이 개발을 하고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만으로는 상당히 그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 보험 문제를 둘러싼 내수 시장의 한계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시스템이 오리지널을 쓰나 아니면 저희 가격이 싼 우리 제품을 쓰나 차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까다로운 보험 등재 과정과 바이오 의약품의 약과 결정 체계가 미흡한 점 등이 장애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내에서 개발된 바이오 의약품이 현재 지금 보험급여 등재가 상당히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급여 등재를 촉진하고, 또 줄기세포 치료제의 경우에는 신의료 기술과 같이 맞물려서 상당히 그 보험 등재하는데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을 저희가 잘 분석을 해서 불합리한 그런 제도 부분에 대한 저희 개선을 하겠습니다. 국내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바이오 업체들은 해외 진출 전략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해외 시장도 만만치 않다. 오리지널 약을 보유한 다국적 기업들을 중심으로 바이오 시밀러의 대체 처방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그것이다. 2008년 미 의회에 제출한 바이오 시밀러 승인 법안도 이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아직 통과되지 못했다. 미국에서 사실상 2012년에 초안을 마련을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다소 유럽이나 우리나라보다는 늦었습니다만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항체 의약품 시장의 50%에 달하는 큰 시장이다. 그만큼 이해관계도 많은 상황을 고려할 때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리지널사들은 독점권을 지키기 위해 특허 관계도 보다 단단하게 손질하고 있다. 따라서 당장은 오리지널사의 특허망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시급한 과제다. 이미 오리지널사들은 특허 만료 의약품을 두고 국내사와 뜨거운 설전도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만 해도 떠들썩한 소송전이 잇따랐다. 바이오 의약품도 상황은 비슷하다. 바이오 시밀러들의 출시가 임박해오면서 오리지널사들은 신규 특허를 등록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화합물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질 특허, 프로덕트 페이턴트라 물질 특허가 만료된 다음에 이런 개량 특허를 바탕으로 이렇게 특허망을 형성을 하거든요. 근데 바이오 시밀러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천 특허라는 그 어떤 유전자 특허가 있고 그 위에 다양한 특허, 개량 특허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특허들이 실질적으로 특허 분쟁의 대상이고 그 특허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그 제품을 성공적으로 발매할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거든요. 일종의 에버그리닝 전략이다. 오리지널사들은 허가 연계 등 특수한 제도를 통해 특허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다양한 특허망을 이용해 시장에서 독점적 권리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이런 제반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일까? 제네릭 의약품은 주로 약사가 의사결정을 하는 반면에 바이오 시밀러는 의사가 처방을 결정하게 된다. 곧 시판될 국산 1호 항체 바이오 시밀러. 유럽이나 미국의 의료진들이 낯선 업체의 복제약을 얼마나 처방하려고 할까? 아직 낮은 인지도로 인해 처방을 이끌어내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즉,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의 의료진에 얼마나 신뢰를 주느냐가 관건이다. 다시 말해 의료진을 상대로 영업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전망이다. 품질이 같은 제품을 오리지널 제품보다 30% 정도 싸게 공급을 한다면은 전 세계에 있는 의사들 또는 보험의사들이 이거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장점을 가지고 저희가 꾸준히 글로벌 시장에서 마케팅을 한다면은, 특히 우리 마케팅 파트너들과 한다면은 조만간에 의미 있는 매출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각국 시장의 성격과 의료진들의 성향은 다르다고 조언한다. 그 대안으로
마케팅 측면에서 M&A를 통한 현지화 전략을 꼽는다. 의사를 상대로 해서 마케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어떤 화학물 의약품의 제네릭 중심으로 하는 마케팅보다는 굉장히 까다롭겠죠. 그래서 마케팅 측면에서 굉장히 현지화를 잘해야 된다. 현지화는 M&A 등과 같은 또는 전략적 제휴와 같은 그런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철저한 현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다국적 기업들은 이미 전략적 제휴를 위한 M&A가 적극적이다. M&A와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통해 고성장을 실현하고 있다.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파트너십을 형성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최근 더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정부의 역할도 요구된다. 최근 정부는 제약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지정해 적극 지원에 나섰다. 2020년에 우리 제약산업이 세계 7대 강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R&D 규모를 현재 수준에서 2배로 확대하고, 그다음에 민간 기업의 R&D 투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저희가 계속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요. 그다음에 제약 기업의 도전적 모험적 투자를 추진할 수 있도록 금융과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1,000조 원에 달하는 넓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적으로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보관이다. 이 모든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인재다. 그러나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미래 9대 유망 사업 중 바이오 의약 분야의 핵심 인재가 가장 부족할 전망이다. 기초과학의 성과가 신약 개발 등 생명과학 분야 생산성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중간에 연결고리가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중개 연구와 산학연 협력을 통해서 기초 연구 성과를 기업들이 상용화할 수 있게 돕는다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문 인재 양성과 나아가 산학연 협력, 이외에도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막대한 인프라와 기술력, 그리고 상품화에 대한 어려움을 인지하고 꼼꼼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바이오시밀러 그 너머엔 무엇이 있을까? 세계 최초로 항체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열게 된 국내 바이오 기업의 미래를 들어봤다. 효능이 개선된 바이오베터, 그리고 혁신적인 개념의 항체 신약을 이어서 개발할 예정이고요. 이러한 단계적인 성장 전략을 통해서 글로벌 바이오 회사로 성장하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확고한 비전만큼 신약 개발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다. 모든 종류의 독감을 치료할 수 있는 독감 치료제가 현재 영국에서 임상 1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제품들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돼서 만약에 승인을 받는다면은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블록버스터 제품의 신약을 저희가 개발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을 가지고 더욱더 많은 신약을 개발하는 것이 저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회사의 경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바이오시밀러에서 바이오베터로 결국엔 바이오 신약으로 이르는 이 회사의 비전은 여타 국내외 기업들도 다르지 않다. 신약 분야에 비해 아직 절대 강자가 없는 바이오시밀러 시장. 유일한 통로는 아니지만 국내 제약 산업의 새 장을 열어갈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제약 바이오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의 시장을 주목하자.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볼 때는 이제 다음 우리 기업들이 이제 연구 역량을 키워서 이제 바이오베터까지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바이오 신약 쪽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글로벌 제약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연구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그간 불가능한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이루어냈듯이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서 열심히 추진해 나간다면 우수한 인력이 결집되어 있는 제약 분야에서도 어떤 세계적인 성공 신화가 창출될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